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화끈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야, 이거 듣고 저희가 또 깜짝 놀랐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대한민국 수리온 헬기가 베트남 수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정확히 드렸지만은 네네. 카이, 대한민국의 카이가 뭔가 주도하면서 영업하는 내용, 네네. 그게 중심이었던 거예요. 국제적인 군사 외교, 뭐 국방 정책 이게 포함된 게 아니라 자체 순수한 카이만의 순수하게 카이가 영업해서 베트남 가서 뭐 또 관계자들하고 베트남 국방부 다 이렇게 접촉을 해보니까 네. 필요하다고 하더라. 네, 그리고 좀 살 준비를 이제 하겠다. 근데 돈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전에 문제가 있었어. 어떤 문제죠?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네네. 기존의 러시아제 무기들을 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지, 뭐 보강, 네. 보수해야 되잖아. 네네네. 특히 러시아제 해군 그 함정들, 그다음에 잠수함들이 들어와 있거든. 네네. 그 운영 유지 보수가 돈이 들어가요. 엄청 들어가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표시가 안 나지 예산은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헬기도 필요하니까 사야 되겠다. 이제 그게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였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거 헬기가 좀 대두가 됐던 거죠. 그렇죠. 바로 오늘의 주제죠. 미국이 F-16 전투기 이 군사 패키지를 이 베트남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지금 따로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공군을 이제 지원하려고 따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투기 숫자가 F-16 블록 30평이에요. 블록 30이면 거의 뭐 에이사 라이더도 안 달린 거 아닙니까? 40대를 지금 따로 준비하고 있어. 근데 그것도 올해 뭐 준다는 게 아니라 네네. 내년에. 차후. 네, 이제 일단 먼저 나토 4개국에 먼저 그 최초의 F-16 도입국이 지금 F-16 AM, BM을 운영하는 나라들. 그렇죠. 거기서 준다고 이미 기사가 여러 차례 났었고 그게 넘어간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후속으로 증강, 보강을 시켜주려고 미국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주 방위군에서 쓰고 있는 F-16 블록 30, 40대 두 개 대대. 정확히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두 개 대대예요. 네네. 근데 이 중에서 이게 한 개 정도는 베트남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이 베트남으로 간다. 네, 베트남으로. 아, 그렇다면은 우크라이나에 가는 숫자는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아, 그래서 이제 보조로 나토 4개국이 먼저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거기에 더 추가해서 FA-18 호넷 지금 뭐 구형 호넷이죠. 구형 호넷, 슈퍼 호넷 말고 호넷. 뭐 호주도 줄 수 있다. 네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더 나가서 스페인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추려서 쌍말 전투기도 같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공군에서는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아유 F-16이 더 우선적이다. 말 그대로 우선이죠.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게 또 F-18 이렇게 섞어가지고 두 개 전투기가 이제 갈 수 있는 건데 그 와중에 미국의 생각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지역이 다스려야 되는 견제해야 되는 지역이 그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 네네. 자기네 바로 앞에 있는 중국 견제를 중국 견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베트남을 좀 키우긴 해야 되거든. 그 옛날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네. 서로 싸우고 쥐고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과거는 과거고. 네, 과거고 현재 기준은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 아시아에서 진짜 안 좋은 나라가 인도. 인도는 다 이제 포섭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베트남이다. 베트남인데. 네. 베트남을 확실하게 포섭하려면 전투기를 줘야지. 왜냐 베트남 공군도 두 가지 전투기를 쓰고 있습니다. SU-27 30 플랭커 계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골 아픈 거. SU-22. 22. 이거 폴란드 공군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18대.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있어. 운영 유지하기에 뭐 추락도 하고 최근에 뭐 조종사 죽었는데 네네. 이게 완전 구닥다리거든. 그냥 플랭커 시리즈는 어떻게든지 버티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부품들 예비 부품 뭐 무장들을 더 추가로 도입해서 보강을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쓰고 있는 주력이니까. 네. 근데 두 번째 SU-21을 이걸 갈아치워야 돼. 근데 지금 러시아에서 직접 또 이렇게 완제품을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걸 지켜봤죠. 2016년도 이래로.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빨리 저거를 보강을 시키고 빨리 이거를 서구 무장으로 섞어둘려면은 개비를 시키려면은 결국 F-16 중고기가 빨리 줄 수 있다. 물론 이제 F-16 블록 70 주면 좋죠. 근데 이거 시간 걸려 주는데. 아유, 안 되고. 네, 좀 비싸기도 하고. 비싸고. 네. 그래서 주방위 공군이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F-16 블록 30이 그게 또 다른 나라 F-35하고 틀려요. 암남을 발사할 수 있거든. 암남 미사일. 아, 그래요? 근데 에이사 라이더는 안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따로 이제 돈 들여서 갈아 끼워야지. 아, 갈아끼요. 근데 이제 이게 비용도 효과 면에서 네네. 이 블록 30이 이제 수명이 있잖아요. 기체 수명. 네네. 그러니까 그걸 다 따져보고 이제 개량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의 어떤 국방 예산
뭐 이런 거를 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베트남이 매년 약 2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2조 6,730억 원, 이 정도 금액을 이 무기 수입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가 이제 러시아한테 또 이제 그 돈을 지불하고 뭐 사오겠다고 이제 어떤 내용은 없이 금액만 이제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방향을 좀 이렇게 돌려야 되겠다. 이거 결국에는 러시아 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어떤 미국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러면 이거 섞어찌개를 만들어서 개비를 시켜야 되겠다. 왜냐면 베트남도 어떤 국가 체제는 뭐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지만은 사회 경제나 사람이 어떤 방문객 우리 이거 관광객 가고 네. 그거는 뭐 거의 중국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미국의 생각이 어떤 이 베트남을 앞으로 과거는 있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만들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어떤 그런 심리가 확고하게 보이는데요. 그 베트남 지도를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네네. 하이난도가 있어요. 거기가 뭐가 있는지 알아요? 뭐가 있습니까? 중국 해군의 전략 핵잠수 아, 그래요? 부대가 있어. 음. 그 이게 뭐 지형적으로나 이렇게 지리상 해상 그다음에 뭐 우리가 남사군도 뭐 그 분쟁 얘기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골고루 막 다 있어 거기에 막 야, 견제를 해야 돼요. 그 미국이 제대로 베트남을 이번에 엮으려고 하는 거네. 그래서 F-16을 이제 주면서 아마 그 P3C 그 지금 오라이언 초계기가 예, 해상 초계기 미 해군에서 다 퇴역했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퇴역하면 버립니까? 한물이 창고에 잘 랩핑해가지고 랩핑 잘 해가지고 예, 예. 뭐 비도 안 내리는 쪽에다 딱 그냥 완벽하게. 그래서 그게 뭐 수십 대가 지금 있으니까 야, 당장 꺼낼 수 있는 거예요. 정비 기본 정비를 하면은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이게 F-16 포함 군사 패키지라고 하는 게 네네. P3C도 포함을 시키는 것 같아요. 당장 줄 수 있는 거. 패키지니까. 네, 당장 줄 수 있는 거. 예. 이게 그래서 로이터 통신 발표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국내 언론사들이 받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 베트남과 대규모 무기 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로이터 통신이 지난 23일 소식통을 통해서 인용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거의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또 돈 문제가 있잖아. 돈. 그렇죠. 항상 돈이죠. 근데 이 베트남도 국방 예산이 이제 한정돼 있고. 20억 달러.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뭐 기사가 나왔다시피 러시아제 장비가 주류니까 네. 이걸 운영 유지 보수하기 위한 돈을 써야 되니까 이미 그거는 이제 결정을 했고. 결정은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걸 다 지켜보고 나서 그럼 내가 외상으로 줄게. 또 FMS야, FMF야. FMF지 이거는. 이건 FMF 자금을 써서 할당시켜서 네네. 줄 테니까 받아. 대신 FMF로. 네, 대신 저 중국 견제, 감시 정찰 네네. 이걸 좀 해줘. 자, 저 여기서 저희 방송을 초보 밀떡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세요. 자, 여기서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FMS란 Foreign Military Sales. 예, 되게 이제 그 미국 공군 해군이 물건을 대신 이제 사가지고 정부에서 사서 정부에서 보증을 이제 넘길 때 보증하죠. 네네네. 군수위원들 다 보증하는 거죠. 근데 네, 정부에서 사서. 근데 뭐 그 비용이 뭐 오락가락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부르는 대로. 그러니까 정부 보증이 하여튼 그거는 좋은데. 정부 보증이다. 네. FMF는 뭡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예. FMF는 이제 돈을 군사 그 돈을 빌려주는 거죠. 차관식으로 빌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를 일방적으로 돈 그냥 줄게. 그냥 원조다. 이제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뭐 FMF가 좀 나온지 그 기사에 글이 나온지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FMS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 폴란드도 미국의 FMF 자금과 그리고 나토 자금으로 그것으로 대한민국 무기를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또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또 돈 차관식으로. 외상으로 또. 아무튼 뭐 그러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 미국이 베트남의 자국의 F-16을 포함한 군사 패키지를 판매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내년 2024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에 이제 뭐 결정, 뭐 추진, 뭐 이런 사항들 있죠. 행정 절차. 네네. 그게 먼저니까 물건이 뭐 넘어간다는 건 그 다음이고. 예. 근데 이 구형 F-16을 베트남이 가져왔을 때 이 공군 전력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개편을 시작하는 거죠. 말 그대로 개편 시작인데 그 전에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네네. 이거를 이제 무모하게 그냥 무지막지로 빨리 갈아 끼워라, 뭐 돈 줄게, 뭐 빌려줄게 이게 아니라 네.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무자들 선에서는 기본 단계 조종사들이 조종사들이 러시아제 전투기에 익숙한 조종사들을 네네. 서방제 전투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죠.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 단계를 지금 밟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이 초등 훈련, 중등 훈련, 뭐 전술무기 이런 과정이 있어요. 훈련기 네네네. 과정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미 결정을 해서 서로 오다 발주가 나가서 지금 물건을 받아야 될 게 초등 훈련기, 초등이자 중등 미국제 T6 텍산 이 훈련기가 지금 발주돼 있고, 네네. 두 번째 미국제 엔진을 장착한 L39NG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체코제 네. 중등 제트 훈련기가 이미 또 발주돼서 조만간 이제 받기 시작해요. 직전이고요. 예, 그러니까 인도를 이제 받아야 되죠. 네네네. 체코에서 물건이 나왔어도. 네. 그래서 초중등 훈련기가 서방제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 그다음 한국에 T50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이 초음속 고도 훈련기죠. 필요한. 그렇지. 그러면서 경공격기, 경전투기 역할을 할 수 있는 FA. FA50이 그래서 필요하네. 제가 이제 전망하는 게 네. F-16 중고기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딱 중간에 그러니까 빈 공간이 바로 FA50이다 이거죠. FA50이 그 빈 공간에 들어간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미국이 말한 그럼 베트남에 F16을 포함한 군사 패키지 판매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 패키지 안에는 F16만 있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FA50이 분명히 들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밑에는 벌써 알려진 대로 L39NG 체코제, NG는 미국제, 이건 서방제, 사실상 미국이 다 컨트롤하는. 그렇죠. 또 밑에는 자국 내에서 만드는 T6 초중등 훈련기. 네네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체계가 다 이어지잖아요. 완벽하게 어떤 그러면 이제 급한 대로 공격이, 2025년, 6년, 7년 요 사이에는 F-16 블록 30을 운영을 하면서 받아서 운영을 이제 초기 단계 하면서 네. 그 다음에 전투기를 또 생각을 해야 되죠. 그 하이급으로. 그러니까 이제 단계를 밟기 시작하니까 조용히 밟아왔고 네네. 이번에 양국 이제 정상들이 만난 김에 F-16 얘기가 나오면서 그 안에 패키지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게 뭐 P3C 초계기라든지 물론 중고기지만은 그런 항공기들 정찰 감시 다 골고루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개편을 2030년도 전에 바꾸겠다. 러시아에서 탈바꿈 시키겠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하이급 전투기 플랭크 버릴 수 있게 하이급도 팔 수 있다는 거지. 하이급이라면 뭘까요? 뭐 F-15EX 같은 거. 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돈을 빌려줘서 할 수 있는 건 F-15EX고 그거밖에 없죠. 그다음에 또 미디엄급도 있죠. 뭐 미 해병대가 운영하고 있는 뭐 일반 그 레가시 호넷 그것도 줄 수는 있고. 왜냐면 또 저쪽에 유럽에서 쓰고 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중고기들이 나오니까 네. 그 F-18 호넷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죠. 지금 이 베트남이 이 중국을 또 상당히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뭐 경제 교류나 뭐 이렇게 서로 만나고 이런 거는 하고 있죠. 평소에. 하고 있지만 근데 군사적으로는 이제 긴장의 끈을 놓고 있지는 못하죠. 저놈이 언제 또 싸대기 때릴지 모르니까. 바로 앞에 이렇게 위에 예. 있으니까 전쟁도 해봤고 79년도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이제 군사적으로 인도처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접근해서 이제 옛날 일은 됐고 잊어버리자. 지금부터 잘하자. 예,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미국은 이 베트남 군사 패키지 판매 추진을 이 한국과 인도와 같은 동맹국의 무기로 끌어올 것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표현할 때 데리고 다닌다고. 그때 데리고 다니면은 뇌피셜하냐, 무슨 뭐 근거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근데 그렇죠. 기사 문장이 나오잖아 로이터에서. 그러네요. 제가 얘기했던 대로 나오잖아요.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또 해설을 해드리면은 인도 해군하고 대한민국 해군이 이미 함정들을 주고 있어요. 베트남 해군한테. 그렇죠. 대한민국도 포항급 두 척이가 있지. 예, 두 척 줬죠. 두 척이 근데 갔는데 인도에서는 한 척 줬나요? 예, 그 같은 동급에 이제 네네네. 뭐 함대함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자국산 배를 이제 하나 줬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져간 그 두 척의 포항급에다가는 자기는 그 함대함 미사일을 또 달아요. 장착을. 따로. 그러니까 혼합을 해. 또 자기들이 이제 무장들을 혼합해서 잘 그렇죠. 사용할 수 있도록. 네네. 이미 이제 해군에 관련돼서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전례 사례가 이미 대한민국하고 인도 무기 체계가 들어가 있다. 플랫폼이. 자, 그다음에 우리 미국이 항공 분야를 해주고, 그러면 멀리 나가서는 더 나가서는 베트남 육군 지상군이 결국 붙어 있잖아요. 중국 땅하고. 그렇죠. 붙어 있죠. 그 79년대 전쟁 해봤고. 네네네. 그러면 전차도 먼 미래에 교체를 해야 돼요. 걔들도 T-55 중심이기 때문에. 아유. T-55, 예, 62가 예. 주력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치워야 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 T-90을 발주해서 이제 몇십 대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기죠. 막힌 거지 이제 전쟁 나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예. 아주 뭐 순조롭게 도입을 못하는 할 수 없는. 그러면 결국 전차 분야도 지상군 화력도 서방제를 가져가야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하고 또 회의할 때 자주포 K9 자주포 얘기 나왔어요. 관심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깔고 가는 거지. 연도별로 이렇게 앞으로 향후에 계획들을. 계획이 있네요, 다. 예, 계획이 있는 거죠. 일단은 가장 큰 계획,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건 미국의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미국이 뭐 아무것도 안 했다? 하고 있었잖아. 아니죠. T6, 텍산, 훈련기. 예. 그다음에 체코제지만은 L39 넥스트 제너레이션 NG, 서방제 최신 훈련기. 이게 지금 다 발주가 돼서 넘기는 지금 순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바로 넘어가면 바로 이제 F16 중고기부터 주고, 야 그다음 빨리 대한민국 빨리 팔아. 이거 세트 메뉴야, 세트 메뉴. 세트네. 그러면 이렇게 F16 전투기하고 F50 세트 메뉴로 이미 들어간 T50이라고 하지만 이름도 네네. 들어간 나라 이라크, 태국, 인도네시아가 있잖아. 그렇습니다. 전례가 있잖아. 아, 그렇게 세트 메뉴로 들어간 나라가 전례가 있잖아. 어. 당연히 우리 F50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엔 당연히 베트남 순서다. 그리고 이제 먼 미래에 음, KF11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네. 네네네. F35를 판매나 가져갈 수 없는 나라한테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KF21이 있죠. 그래서 지난 10일이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응우엔 푸쭝 이름 어렵다. 공산당 서기장과 만난 자리에서 어려워요. 이 양국 관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예. 군사력 측면에서 보면은 야, 환경 자체가. 관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 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그 안에서 이제 실무자들 간에 이제 옆방에서 얘기한 게 네. 무기를 지금 지원할 테니까 받을 준비를 해라. 예,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예. 이렇게 되면은 이 중국을 분명히 자극할 수 있을 텐데요. 중국이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뭐 79년도처럼 뭐 쳐들어가나? 그건 이제 지금 상황이 네네. 자꾸 이제 뉴스를 이제 보시면은 외신을 보시면 어떤 또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네네. 저도 이제 그걸 예상한 게 뭐냐. 중국의 이제 입장 그 내분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네네. 자기 측근들을 많이 자르고 결국 국방부장까지 잘랐어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는 거야. 그 대만 자체를 대만 그 소위 섬 본토 섬 자체를 쳐들어가는 게 상당히 지금 힘들다. 어떤 승산 아우 힘들죠. 승부하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잘렸다는 얘기가 이제 들리더라고. 오. 그러면 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당장은 이 완전한 자기들이 군사력, 현대화된 군사력을 갖추기 전까지 못할 것이다. 네. 근데 그 지금 전이에요 아직도. 26년도 넘어가야 돼. 진짜 그 바다를 짧다고 하지만 건너가서 막 이렇게 막 상륙하려면은 26년도 이후란 말이야. 그럼 그 전에 이게 또 이제 저도 이제 외신을 이제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 전에 그 앞에 있는 섬들이 있어. 금문도. 음. 바로 앞에 금문도. 그렇죠. 근데 예전에 거기서 대판 깨졌거든. 음. 중국군 현재 중국군이 옛날 중공군이었지만 네, 중공이죠. 네, 대판 깨졌어. 그 몰살당하다시피 했어. 하다 보니 그 M5 경전차한테 다 당하고 몰살당하고. 아. 그 정도로 이제 그 예전에 음. 70여 년 전에 이미 아주 그냥 개망신 나가져 있거든. 그래서 야, 이 눈앞에 바로 땅이 붙어 있는 여기로 먼저 점령해 보자. 아, 네.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이 볼 때 심상치 않다고 이 기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일단 상징적으로 그 바로 앞에 있는 섬부터 점령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베트남을 뭐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신경 쓸 여유도 없어요. 지금 자기들의 그 상징성이 일단 더 급해. 그러니까 대만 땅 자체를 섬 자체를 안 되니까 앞에 있는 거 그냥 패대기 쳐서 먹어야 되는.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모두 훈련이 집중된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세하게 단계적으로 신경 쓰다면은 베트남 군사력이 증강돼도 뭘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그러네요. 물론 이제 항공모함이 그쪽에 뭐 수시로 나타나겠지. 마치 미국과 북베트남이 전쟁했을 때처럼 그 지역에 해역에 항공모함은 또 이제 추가 배치되니까 네네. 가서 또 시위를 하겠지. 옛날 미국식으로. 그 정도라고 이제. 아,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 계속적인 이 중국을 완벽하게 견제하기 위해서 이 베트남에 F-16을 포함한 군사 패키지를 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민국의 방산이 또 함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이 바로 결론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국방 정책, 대외 정책에 맞춰서 네. 이 F-50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야, F-50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반대로 예. 이렇게 되다 보면은 베트남은 이제 F-50 팔라고 이제 권유할 수 있고 야 빨리 와라 따라와라 지금 팔 수 있다. 그렇게 되더라도 반대로 또 뒤집히는 상황이 있어. 필리핀. 네네네. 필리핀은 지금 F-50 PH형 12대 잘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추가로 이제 우리 블록 20형 정도를 지금 생각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아직 추가로. 예, 결정을 네. 못 하고 있는데 네. 또 미국의 또 국방 외교 정책 뭐 이거 따져가지고 야
니들 거 지금 잘 훈련했지. 그 다음에 F-16 내가 줄 테니까 그걸로 대신해. 아 그러니까 미국이 필리핀한테 야 니들 FA-50 경공격기 한번 써봤잖아. 이제는 한 단계 좀 격상시키자. 올려줄게. F-16 우리 거 좀 가져가. 뭐 그리펜 저리 보내고 응. F-50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네. F-16 줄게. 너희들 이제 쓸 때가 됐어. 사용할 때가 됐어. 그래서 이제 F-F 자금을 이제 배당을 해서 넘기면 나머지 20대.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40대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대는 이제 베트남용, 20대는 필리핀용으로. 우크라이나는? 아 그러니까 나토에 나토 걸 다 모아주잖아. 아 그 덴마크, 노르웨이 4개국. 또 어디였죠? 4개국. 하다못해 포르투갈도 있어. 포르투갈도 빼주면. 네덜란드 있고. 하다못해 포르투갈도 있어서. 맞습니다. 빼주면 돼. 여기저기 빼주면 돼. 그쪽에서 네. 넘겨주면 되는 거고. 빼주면 돼. 그럼 미국이 주기로 약속을 했던 건 약속 파기하고. 어쨌든 F-16의 전성기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야, 이래저래. 그러네요. 그렇게 됐을 때 뭐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이 미국의 노후 전투기 F-16을 가져가면 이건 너무 노후가 돼서 에이사 레이더 장착이 좀 힘든 거 아닙니까? 비용 대 효과면에서 계량을 해봤자 오래 못 쓰죠. 또 수명이 있는데 기체. 기체 기골 보강하더라도 뭐 이렇게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다음 전투기를 생각해야 되죠. 그 시간을 이제 벌면 시간 때우기용이다 F-16은. 시간을 벌면서 그 다음 전투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FA-50 블록 20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KF-50 보라매의 블록 2부터 중요한 게 그렇죠. 2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아니면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전망을 좀 내놓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결국 전투기 환경도 시장들의 환경이 우리한테 기회가 또 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전망들 충분히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블록 20, FA-50 블록 20을 잘 인티그레이션을 정성껏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KF-21 보람의 블록 1이지만은 그걸 빨리 끝내고 넘어가야 되는 게 빨리 2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고 면에서. 국산 공대지 미사일 개발, 뭐 공동 미사일도 나와야 되고, 서둘러야 되고요. 그 주어진 시간, 그나마 최소한은 2030년도 이전에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개발을 잘 마무리해야만 그 기회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시장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주제, 이 미국이 베트남에 F-16을 포함한 이 군사 패키지 판매를 추진한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FA-50 전투기가 함께 더불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당겨서 판매될 어떤 승산이 크다. 이제 생겼죠. 높아졌죠. 높아졌다. 네, 여기까지 미국이 이 베트남의 F-16 전투기를 포함한 군사 패키지를 내년 2024년 정도에는 본격 추진. 본격 베트남에 몰아주겠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발표를 두고 저희가 한번 이 주제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중요한 게 맨 끝에 그 기사, 로이터 기사를 보면은 끝에 인도와 한국의 방산 제품들, 현재 쓰고 있는 장비들 끌고 오겠다, 할당하겠다. 평상시 제가 지론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같이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 로이터 통신이 말을 하기를 미국은 한국과 인도와 같은 동맹국의 무기를 끌어오는 것으로 낙관 전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FA-50이죠. FA-50이네.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헬기를 얘기했는데, 뭐 헬기야, 뭐 회전헬기야, 뭐 그냥 팔면 좋고. 뭐 수련이야. 팔면 좋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발빠르게 저희가 또 어떤 이슈를 또 분석해 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무기가 미국과 더불어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다니까 사실 뭐 이 대한민국 입장으로는 뭐 최근에 그 나토 지역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폴란드, 루마니아 사례가 이렇게 입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좀 상황이 달랐던 게 노르웨이는 그냥 독일하고 한판 붙어본 거고 실력 대결 한번 해봤고 그렇죠. 거기가 뭐 물량도 얼마 안 되고 노르웨이는 어쨌든 졌고요. 뭐 자주포가 또 뭐 판매가 됐으니까. 이 루마니아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그것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폴란드와 대한민국의 2차 계약 협상 현재 난항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제가 그 봄에 10월 달이면 이제 사인을 하지 않겠냐 전망을 했었는데 그렇게 전망했었죠 저희가. 근데 지금 이게 좀 연말까지 더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거의 본질적인 문제가 사실 이 돈 때문이래요. 금융. 이 금융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동안 이제 한돌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2차 계약이 잘 뭔가 좀 풀이가 될 텐데 이게 뭐 또 연장이 되면은 내년 2월 달까지도 갈 수 있고 아유. 계속 지연될 수 있어요. 진짜 예. 무기 거래 이런 거는 정말 이게 도장 찍어야 되는 거지 계속 미뤄지고 뭐 딱히 확정이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국뽕들은 이제 확정을 짓잖아요. 늘 확정을 짓죠. 다 스스로 다 사인하죠. 다 지들이 사인해. 다 끝났어. 다 팔렸어. 팔았어. 예. 어. 돈은 언제 받아?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어떻게 갈수록 저희 슈퍼소닉 TV의 어떤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자주 이제 네네. 해설해야 되니까 피곤해. 피곤해. 오늘도 좀 피곤한 얼굴이야. 피곤합니다. 오늘도. 예. 자 그리고 저희 슈퍼소닉 TV에서 여러분 후원을 좀 편하게 하시라고 굿즈로 이제 티셔츠 만들어서 좀 이것도 좀 내놓고 있는데 혹시 들어가셔서 관심 있으신 분은 네. 예, 티셔츠 하나씩 골라 주셔서 그것을 저희 슈퍼소닉 TV 후원이라 생각하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따로 그것이 불편하다 무슨 티셔츠냐 따로 그냥 팍 한번 쏠게 이렇게 후원 직접 후원을 한번 하겠다 하시면은 이 밑에 슈퍼소닉 TV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따뜻한 후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프로그램 만드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참 수고하셨어요. 저희 또 일요일 날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집안 다 내 편 거치고 지금 여기 나와서 이걸 하고 있으니 아이고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꽤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네. 항상 어떤 새로운 얘기가 있냐. 아무튼 저희 이번에도 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또 다음에 알찬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